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이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에도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이제는 전화 한 통도 뜸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인연이라는 단어가 점점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사람 보는 눈이 생긴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절반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보는 눈은 생겨도 그 사람을 제대로 보내는 법은 잘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마디 말로 멀어지고 깊은 관계였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인연, 이제는 정리해야 하나? 맞습니다. 어떤 인연은 정리해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잊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끝내느냐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에 따라 그 인연은 후회가 될 수도 교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 끝낸 인연은 상대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상처는 나 자신에게 남습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떠났지만 그때 내 말투와 행동은 지금까지 가슴에 남아있다. 그분은 이별 자체를 후회한 게 아니라 그 방식을 후회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연을 정리할 때는 감정이 아니라 지혜로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더 이상 도움이 안 되니까 그만두자는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 이별에서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의 잘못만 크게 봅니다. 하지만 이별은 누가 더 잘못했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떠났느냐가 더 오래 남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기억 속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남았을까요? 화난 표정, 비난하는 말투, 차가운 뒷모습. 그것이 전부 나의 이미지가 됩니다. 어떤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떠날 때 그 품격이 남는다. 그 사람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떠난 방식은 오래도록 다른 인연에게도 전달됩니다. 저 사람은 관계를 저렇게 끊더라. 한번 틀어지면 말도 없이 멀어지더라. 그런 평판 한마디가 당신의 다음 인연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마지막은 말로 남습니다. 좋았던 관계도 이별 후 몇 마디로 모든 인상이 바뀝니다. 상대가 잘못한 게 많았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말이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연을 끊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진짜 이상했어. 나는 잘해줬는데 배신했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런 말들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속상하니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기도 하죠. 하지만 그 말이 계속 이어질수록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귀에 먼저 닿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 계속 나쁘게 말하고 있을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은 무엇을 느낄까요? 저 사람은 인연이 끝난 뒤에도 그렇게 말하는구나. 나도 저 사람하고 틀어지면 저렇게 이야기하겠지. 결국 그 사람만 잃는 게 아니라 내 이미지 전체가 깎입니다. 옛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나를 담는 그릇이다. 상대를 욕할수록 내 마음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험담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감정풀이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을 잊지 못해서 아직도 말하나? 미련이 있나? 그때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듣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풀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는 종이에 써도 되고 혼자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것은 내 얼굴이 됩니다.
험담은 순간의 시원함을 줄 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내 품격과 다음 인연을 잃게 됩니다. 말을 아끼면 내가 남습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던지고 싶어집니다. 말로든 눈빛으로든 한 방 먹이고 끝내야 마음이 풀릴 것 같죠. 특히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넌 원래 그랬어. 이래서 너랑은 안 돼. 나는 참았는데 너는 아니었지. 그 순간은 내가 이긴 것 같고 속이 조금은 후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상대의 잘못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인격을 남깁니다. 떠나는 사람의 마지막 말은 영원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비난이 상대의 기억 속에만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당신의 이미지, 당신의 인상, 당신이라는 사람 전체를 대표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별의 순간을 통해 진짜 성격을 본다고 느낍니다. 아무리 좋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도 마지막에 쏟아낸 비난 한마디가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그 사람 끝날 때 아주 무섭게 굴더라. 참다 저렇게 본성이 나오더라. 이런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비난은 당신의 평생 평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별할 때는 감정보다 품격이 먼저여야 합니다. 말을 뱉기 전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내 인생의 마지막 문장이라면 나는 이대로 괜찮을까? 어떤 말을 꺼내고 싶더라도 한 박자 멈추고 차라리 단호하게 침묵하세요. 이 관계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이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이상 덧붙이지 않아도 당신의 의지는 충분히 전달됩니다. 불필요한 말은 상대방이 아닌 내 마음의 상처로 남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싸우고 나서 잠 못 이루는 밤. 그 말을 왜 했지? 그렇게까지 안 했어도 됐는데. 후회가 남는 건 상대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실망시켰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는 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에서 필요한 순간이기도 하죠. 하지만 단절은 품위 있게 해야 후회도 죄책감도 줄어듭니다. 우리는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에 감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나빴던 것도 아니고 관계를 유지할 가치가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날 너무 화가 났고 너무 상처받았기 때문에 이제 끝이야 하고 돌아선 것이죠. 하지만 그 다음은 어땠나요?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남습니다. 조금만 참을걸. 그렇게 말 안 했어도 됐는데. 감정에 휩쓸렸을 뿐인데 끝나버렸네. 관계를 끄는 게 아쉬운 게 아니라 감정에 휘둘려 결정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노는 불 같아서 지나고 나면 내가 탄 자리가 보이더라. 맞는 말입니다. 화를 내는 순간에는 내가 이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놓쳐버린 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과 나눈 수많은 대화, 함께 웃었던 순간들, 도움 주고받았던 기억들, 그 모든 게 한순간의 감정으로 지워졌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참 허전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화가 난 순간에는 결정하지 마세요. 마음이 상한 날에는 누구를 끊을 생각부터 하지 마세요. 그날은 그냥 그대로 지나가게 두는 겁니다. 말을 하지 말고 연락도 미루고 그저 나를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르면 그제야 보입니다. 이 인연은 정말 나에게 해가 되는 관계였을까? 지금 내 감정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을 위해 이 사람과 거리를 둬야 할까? 그 판단은 분노가 아닌 평온에서 나올 때 더 정확합니다. 고전 지혜에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분노 중에 말하지 말고 상처 중에 결정하지 마라. 상처는 우리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화를 낸다고 진실이 더 잘 보이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해졌을 때 사람의 진심이 보이고 인연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를 끊기 전에 반드시 하룻밤을 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하룻밤 사이에 우리는 감정을 정리하고 나 자신에게 질문할 시간을 갖게 되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이 사람은 정말 지금 떠나야 하는 사람일까? 그게 아니라면 내가 기대를 조절해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정말 끝나야 할 인연이라면 감정이 빠진 상태에서 정리하면 후회도 미련도 죄책감도 훨씬 덜 남습니다. 인연을 정리한 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남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나요? 혹시 끊긴 관계만 계속 떠올리며 혼자만의 후회에 갇혀 있지 않으신가요? 과거의 인연에 지나치게 얽매이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놓치게 됩니다. 진짜 지혜는 끄는 인연을 곱씹는 게 아니라 남은 인연을 따뜻하게 돌보는 데 있습니다. 어느 선배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문 닫은 곳만 보지 말고 지금 열려 있는 창을 바라봐야 한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난 사람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내 앞에 손 내민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정리할 건 정리하되 그 자리를 비워두면 좋은 인연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인연을 맞이하려면 한 가지를 먼저 해야 합니다. 바로 나 자신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끌고 다니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 와도 우리는 또다시 경계하게 되고 스스로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연을 끄는 뒤에는 잠시 쉬어야 합니다. 나는 왜 그 관계를 정리했을까? 그 인연은 내게 어떤 의미였을까? 앞으로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내 마음을 정리하면 그 다음 인연은 훨씬 맑고 깊어집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품격이 맞아야 지속된다. 내 안에 좋은 품격이 생기면 그 품격에 걸맞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어떻게 맺었느냐보다 어떻게 떠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떠나는 방식이 단정하면 떠난 인연도 나를 그리워하게 되고 언젠가 다시 마주쳤을 때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인연의 마무리이고 평생을 지켜주는 품위입니다. 살다 보면 헤어져야 하는 인연도 분명히 있습니다. 같이 걸을 수 없게 된 사람, 마음을 주었지만 돌아오지 않은 사람, 함께 있는 것보다 떠나는 게 더 나아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과의 이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별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별 뒤에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렇게 말 안 해도 됐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결국 그렇게 끝나버렸네. 그런 말들이 마음속에서 오래 남을수록 우리는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사람을 떠나보냈기 때문이 아니라 떠나는 방식을 후회하기 때문이죠. 이별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어떤 얼굴로 마지막 인사를 했는지, 어떤 말로 관계를 끝맺었는지가 나라는 사람을 말해줍니다. 모든 이별이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가 더 상처받지 않기 위해 각자의 인생을 더 지키기 위해 떠나는 것이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별이 당신의 인격을 망치는 방식이면 그것은 결국 사람을 잃은 게 아니라 자신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말로 상처 주고 험담과 감정으로 끝내고 뒤돌아서서 비난을 쏟아내는 것. 그 순간은 시원할 수 있어도
결국 가장 깊은 상처는 자기 자신에게 남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별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침묵할 줄 알고, 품위 있게 단절할 줄 알고,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단절을 해본 사람만이 더 나은 인연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끝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어떤 관계에서든 후회 없는 마무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마음속에 담아주세요. 이제는 단절도 지혜롭게 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삶의 지혜와 위로가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